임금성 판단. 대법원 2002년 8월 23일 2002-4399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 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 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산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2. 평균 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의 예측 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산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 운송 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산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산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산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산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고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산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2016-764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내용은 회사가 CCTV가 설치된 버스 승무자에게 CCTV 수당을 1일 1만 원씩 현금 통화로 지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과 실비 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 원에 상당하는 피고 회사 발행에 구내 매점용 물품 구입권을 교부하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 실제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 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임. 대법원 2018년 10월 12일 2015-236-157은 사례가 많지만 일단 2015-236-157 평균 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 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내용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이었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2018-231536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최저 지급률과 최저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내용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은 퇴직근로자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년 8월 22일 2016-4878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되어 온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복지 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 연역, 도입 경위, 복지 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그 이유가 다른 대법관 김재영의 별개 의견과 다수 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성환의 반대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성환의 보충 의견이 있다. 찾아볼 것. 대법원 2014년 10월 27일 2013-59333 1. 이 사건 각 해외 지역 수당은 기본 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 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해외 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비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 지역 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 지역 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비용, 항공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 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 지역 수당은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 지역 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 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 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 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 지역 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 임금 및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 2.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해외 지역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 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4년 9월 13일 94-21580 학술 연구 및 연구비 목적으로 지급된 의학 연구비는 기타 수당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이를 임금으로서 소극적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등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년 6월 27일 2003-10421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년 5월 28일 96-15084 평균 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대법원 1999년 5월 12일 97-502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0년 12월 7일 90-19647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 바 대한석탄공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 보조비, 현물 지급, 연료 보조비, 현물 또는 현금, 가족수당, 체력 단련비, 기술수당, 광산 근무수당, 즉 벽지수당,
입갱수당, 생산 동료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 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